우리 원한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기자회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되게 춥네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당선되고 첫 번째 생일 될 때 서울 지하철에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지금은 제발 문재인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신 것 같아요. 문재인한테 많이 속으셨죠. K방역이 전 세계 제일 잘하는 방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코로나는 문재인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제 우리 젊은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9시만 되면은요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그게 한국형 문재인 코로나라는 겁니다. 지하철 복닥복닥한 데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는데 아는 사람 4명, 6명만 앉아있으면 코로나가 전염됩니다. 현충원에, 그 넓은 현충원에 설날에 참배를 못하게 해요. 그 넓은 현충원에 현충원만 가면은 코로나가 창궐한답니다. 그럼 코로나는 왜 문재인이 어려울 때마다 창궐하는 그러한 문재인을 구해주는 코로나가 됩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미 8개월 전에 자영업자분들이 집단 자살을 3일 동안 15분이 했습니다. 가족 집단 자살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삶을 놓으면서 죽음을 택하는 그 상황을 저희들은 목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족 집단 자살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는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도 자영업자분들은 삶을 놔야 되는가, 가족을 버려야 되는가. 내가 지금 식당 그만두면은 바로 은행에서 대출 한 수 들어올 텐데 대출 한 수 들어오면은 빨간 딱지 끼고 가정이 파괴되고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실 롯데월드에 청소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갔었어요. 엄청 추운 날입니다. 바깥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이 핫도그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제일 두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백신 패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네들 왜 이 추운데 밖에서 핫도그 먹냐 했더니 우리 4사람이 백신 맞지 않았다고 식당 안에서 핫도그 못 먹게 한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등산 갈 때도 혼자 등산 가는데도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착한 국민들, 이렇게 국가를 믿고 있는 이러한 국민들한테 이렇게 배신행위를 때려도 되는 겁니까? 자영업자분들 일자리 창출의 최고 공신이잖아요. 정말 힘들게 한두 사람 혹은 대여섯 사람 알바생 구해서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한테 서민만 얘기하고 말만 뛰면 서민 얘기하던 문재인이 같은 자가 이렇게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죽음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정권에서 문재인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다 무너지고 국민이 아파하고 국민이 갈 곳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해외 순방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 하자고 떠들고 있는 이 팔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종전선언 안 되는 줄 알면서 유엔 가서 대한민국 K방역 거짓말하고 유엔 가서 종전선언 하자고 하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저 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저런 지도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 놔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업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분들 아닌가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청년들이 가장 스펙이 좋고 가장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국가가 스펙 쌓으라니까 밤새워서 스펙 쌓고 정부가 뭐라 합니까?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배신하면 됩니까? 언제 문재인한테 미래의 국가를 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퍼주라 그랬습니까? 미래의 국가는 채워줘야 되는 국가이지 문재인같이 좌파들이 미래의 국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돈 갖다 쓰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추경만 해도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추경보다 더 많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무려 배가 뛰었습니다. 그 돈 또한 누가 갚습니다. 저거가 펴먹기 위해서 포퓰리즘 한다고 전 세계에서 다 버렸는 신케인즈 이론, 유시민이라는 자는 요술자가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 경제에 제일 맞다고 그 떠들던 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신케인즈 이론이 옳다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속하게 인상시키고 52시간 근로제에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국정농단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안착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 들고 와서 일자리 다 박살내고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가족기업 형태로 다 돌아서게 만드는 그 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국정농단을 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믿었어요. 또 믿고 설마 국민을 버리게 하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돈 있는 자들만 그들은 택했어요. 집 가진 자들한테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죄입니까? 그들이 부동산 정책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때리는데 집 한 채 가진 사람 자기도 모르게 세금 집값 올랐는데 그걸 불로소득으로 부른 이 좌파들,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전세에서 쫓겨나고 월세를 가야 되는데 월세도 없는 나라를 만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자들 아닙니까? 경제를 모르고 정책을 모르면은 그동안 위대한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지켜줄 줄 알아야지.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장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자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수도 서울의 박원순은 성추행장에서 자살하고 돌아가셨어요. 오거돈은 제2도시 오거돈 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 노인 노릇을 했어요. 문재인의 오른팔이라던 안희정도 성추행으로 감옥 갔습니다. 전 세계에 정권을 잡은 자들이 광역단체장 3명이 성추행에 자살하고 감옥 가면은 이 정권, 이 정당은 사라져야 되는 정당 아닙니까? 사라져야 되는 정당. 좌우의 이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도덕성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진실되고 정의를 추구했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켰던 나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또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악한 얼굴을 한 자들이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다시 표를 달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문재인 정권은 부끄럽지 않나요?
그들은 왼쪽 눈으로 생각하고 왼쪽 눈으로 생각하고 붉은 손으로 하늘을 그렇게 가리면은 국민의 민심이 가려집니까? 저 정의로운 파란 하늘이 그들이 가려진다고 가려지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이 갖춰야 될 도덕성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놨어. 파도 어역덩어리고 가족관계도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지 저는 평생에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욕을 정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들이 노름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사퇴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자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이 보편타당한 도덕성으로 봅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잘못 뽑았잖아요.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깨뜨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자를 뽑아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국민들은 얼마나 썩을 둡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뭡니까 도대체? 자기 부인이 대통령 후보 부인한 사람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그런 오역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대통령 후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식적인 거 아닌가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흠없는 사람이 어딨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후보를 좀 뽑아달라.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은 그렇게 국민들 설득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조합니다. A 아니면 B다. B 아니면 A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윤석열 안 되면은 문재인보다 더 빨간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안 된다고 윤석열이 찍읍시다. 이재명만 찍으면은 윤도리도리 같이 머리 아픈 사람이 대통령 잡으면 나래가 머리 아파진다. 이것들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한 후보를 뽑아놓고 표를 달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실된 나라였지 않습니까? 수신도 하지 못하고 죄가 나지 못한 자가 치국을 하겠다고 나왔는 이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재앙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삶이 대통령 후보가 시원하게 조금은 정직하고 조금은 올바르고 조금은 도덕적이고 초등학생, 학생들이라도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밖에 없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위하여 자기들이 나눠먹겠다는 생각, 국민을 세우더라도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우면은 어쩔 수 없지 않냐. 국민들이 갈 데가 어디 있냐. 찍을 데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 아닌가요?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모든 권리가 국민에부터 나오듯이 국민들이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주인이 아니고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고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된 국민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국민을 속이는 거고 그들이 마음대로 거짓으로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저항권은 우리같이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혁명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양당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옳은 길이고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 살고 있는 2022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당의 대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무리를 일으켰던 정당이나 나라의 국가를 열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 퍼주던 사람들이나 죽을 지긴 자영업자들한테 목을 조고 죽으라 하는 정부라 거기에 불법 거짓 선동 조작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지식인들 또 야당이나 그러한 자들이 국민의 주인된 대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권력 나눠먹기에 또 국민을 속이고 부정부패 요즘은 10억도 돈이 아니더라고요. 말하면 50억, 5천원, 1조, 2조 대장동이요? 이재명이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설계한 자가 공범이잖아요. 돈을 만든 자가 공범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불리하니까 이제는 대장동하고 관계된 사람들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핵심적인 사람들 자살했습니다. 아니, 30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3명이 자살했어요. 자살한 분도 있고 의문사한 분도 있습니다. 그 확률은 30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우리의 선배들은 지식인들 믿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이요 언론방송이 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5만 당원에 우리 공화당은 60대 이상과 60대 밑이 반반 정도 됩니다. 전문대학교 이상 출신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 제3정당인데도 언론방송 다루지 않습니다. 왜?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고 좋은 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의라 얘기하고 거짓이라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한테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이제 세대교체하자고 이제 정치를 바꿔보자고 사회는 다양화되고 전세계가 다양화되고 젊은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만 퇴보하고 있는 이 정치 근본적으로 바꿔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겠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저를 제일 무서워한 겁니다. 왜? 매주 집회하는데 수만 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문재인 지지율 80%였을 때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시대, 소위 말하는 좌파 독재를 할 사람들이다. 결국 그는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회 일당 독재를 만들고 언론방송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것이 독재국가라는 겁니다. 이 독재국가에 잘못된 붉은 적폐를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교조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해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5년간 하루도 쉼없이 오늘과 같은 투쟁을 했어요. 우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45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안철수 한번 얘기 드릴까요? 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시장 경제가 무너질 때 안철수는 독일 가서 마라톤 하는 사진 올렸습니다. 미국 가서도 정치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마라톤 하는 사진 올립니다. 그런 사람이 설거문이 들어와서 간보고 있다고. 정치인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필범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불의를 불의라 얘기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말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못 내고 민노총 무서워서 말 못하고 이제 그런 나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를 바꾸고 지켰어요. 우리 선배들은 힘들지만은 허리끈을 맸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젊은 층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내리는 책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보다 더 빨간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자와 우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진짜로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한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3선을 했는데도 서울에 전세 얻을 돈 없어서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당당합니까?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정치, 희생하지 않는 정치, 희생하지 않는 정당, 당당하지 못한 정권, 이제는 신물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 잘못된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묵묵히 또 거기를 갑니다. 5년간의 투쟁에 또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50만, 100만, 200만, 1000만의 동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정치 세대 교체와 깨끗한 정치 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정치가 똑바로 잡히지 못하고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사회가 다양화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불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불의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면은 그 불의에 맞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